얼음에 물이 많이 생겼어요. 빙점 앞에 있는 곳은 거의 0도 정도 온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얼음이 느낌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학과입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쿨러는 거의 웬만하면 다 챙기고 다니실 거예요. 제가 지금 똑같은 쿨러를 2개를 가져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쿨러도 있고 뭐 캠핑 냉장고도 있고 정말 많이 있기는 한데 1박 2일 정도로 오면은 사실 캠핑 냉장고를 들고 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캠핑용 냉장고 같은 경우는 보통 뭐 40리터짜리 있고 50리터 뭐 이렇기 때문에 무게와 부피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쿨러를 많이 들고 다녀요. 뭐 하드 쿨러도 있고 소프트 쿨러도 있고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드 쿨러 든지 소프트 쿨러든지 간에 여름이 되고 자주 열고 닫으면은 그 냉방 능력이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2박 3일 정도 캠핑을 하다 보면은 진짜 더운 날은 한 반나절만 지나도 안에 냉방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얼음 넣고 아이스팩 넣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10,000원대로 이 쿨러의 성능을 정말 몇 배는 상승시켜줄 제품을 얘기 드리려고 해요. 바로 빙점아팩이라는 제품이거든요. 빙점아팩이 뭐냐면 아이스팩이랑 조금 비슷한데 성능이 훨씬 더 높아요. 얼음보다 몇 배는 더 높은 냉방 유지 능력이 있거든요. 날씨에 따라 쿨러에 따라 체감은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거를 쓴 거랑 안 쓴 거랑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요거 실제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좀 이따 온도 재보고 똑같은 쿨러에 놓고 한쪽은 빙점아팩 얼음, 그리고 한쪽은 얼음만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집에서 넣어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가 얼음만 있는 거, 여기가 얼음이랑 빙점아팩 같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2개 온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얼음만 이렇게 넣어 놨잖아요. 아까 열었을 때 한 11도 정도 나왔었어요. 얼음만 들어있는 거는. 지금 빙점아팩이랑 얼음을 같이 넣어 놓은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영하잖아요. 영하 9도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얼음만 있는 거랑 빙점아팩이랑 있는 거랑이 엄청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넣어올 때 이 얼음을 넣어왔거든요. 지금 이 얼음은 1도 녹지를 않았어요. 집에서 제가 넣어온 지 한 3시간 정도 지났는데 밑에 물이 벌써 생겼는데 여기서는 아직 물이나 뭐 이런 게 아예 안 생기고 처음에 구매한 상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열고 닫고 하면서 온도계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음이 내일 일어났을 때 얼마나 녹아있는지를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게 빙점아팩이에요. 이번에 폴라리스에서 새로 나온 빙점아팩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안쪽에 특수한 내용물이 들어갔어요. 이거를 얼려주는 거거든요. 한이랑 카키 컬러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 제품이냐면 이렇게 하드 쿨러든지 소프트 쿨러 넣어놓고 사용을 하는 제품이에요. 진짜로 일반 아이스팩과 완전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요거 테스트 영상을 아마 뒤에서 보시겠지만 큰 차이가 있거든요. 대신 정말 오래 냉방 능력이 유지된 만큼 단점도 있어요. 주의하실 건 얼음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냉동실에 얼리면 얼잖아요. 근데 요거는 최소한 3일, 4일 정도는 얼려 주셔야 돼요. 왜냐면 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냉동실의 온도도 영하 한 15도 정도로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성능이 정말 많이 올라가요. 빙점아팩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처음에 사고 효과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하루 정도 얼렸을 때, 그리고 냉동실 온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최대한 냉동실 온도를 낮춰주고 최소 3, 4일 정도를 얼리셔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캠핑 갔다 오자마자 그냥 냉동실에 넣어놓고 주말에 다시 꺼내 가는 거예요. 다른 빙점아팩이랑 다르게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꺼내거나 들 때 편하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주의사항이 조금 필요해요. 주의사항이라보다는 필수적으로 그게 들어가야지만이 이 빙점팩의 성능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귀찮다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 캠핑은 주말에 가니까 평일에 그냥 냉장고 넣어놓고 얼리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얼릴 때도 이렇게 붙여서 얼리는 것보다 좀 떨어뜨려서 얼리면은 훨씬 더 잘 언다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 저는 그래서 동일한 쿨러 2개 넣어놓고 테스트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오늘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시작해서 내일 중간쯤 한번 체크를 해보고 사무실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쿨러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좀 성능은 차이는 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쿨러가 크다고 하면은 뭐 한 2개 정도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폴라리스에서 빙점아팩을 출시하면서 같이 출시한 소프트 쿨러예요. 이게 32리터짜리 소프트 쿨러라서 굉장히 큽니다. 소프트 쿨러랑 하드 쿨러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32리터짜리인데 하드 쿨러로 30리터로 들고 다니려고 하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1박 2일 정도로 다닌다고 하면은 사실 소프트 쿨러를 많이 들고 다니기는 해요. 왜냐면 소프트 쿨러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할 때는 이렇게 접힙니다. 가져갈 때는 요 안에 음식을 담아 놓고 철수할 때는 이걸 접어서 들고 와요. 그래서 이번에 폴라리스에서 되게 가성비 있게 굉장히 저렴하게 출시를 한
소프트 쿨러예요. 디자인도 정말 이쁘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장재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위아래 같은 경우는 한 4cm 정도 들어가 있고 양쪽 사이드 같은 경우는 한 3cm 정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왜 빙점 핫팩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제품을 얘기를 드리냐면, 빙점 핫팩 쓸 수 있는 전용 메쉬망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넣어놓고 사용을 하라고 전용으로 같이 출시가 된 거예요. 소프트 쿨러랑 빙점 핫팩 다 같이 구매해도 9만 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제품이에요. 쿨러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빙점 핫팩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방수 지퍼 같은 거 정말 많이 써봤거든요. 제가 소프트 쿨러도 한 두세 개 있는데, 저는 소프트 쿨러 사용하면서 좀 불편한 거 뭐냐면 지퍼가 정말 뻑뻑해. 너무 뻑뻑해. 그래서 지퍼 열고 닫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퍼가 엄청 편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폴라리스 소프트 쿨러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뭐 다양한 것들 걸 수 있게 되어 있고, 앞뒤로 포켓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들고 다닐 때는 요 어깨 메고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양쪽으로 메쉬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뭔가가 수납이 되겠죠. 하룻밤이 지났어요. 오전 한 11시쯤에 여기에 얼음을 넣어줬거든요. 지금 정확히 24시간 정도 지났어요. 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온도는 한 4도 정도 되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음에 물이 많이 생겼어요. 밑에 얼음도 마찬가지고, 다만 찬 기운은 유지가 되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얼음이 이제 물반 얼음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빙점 핫팩 있는 곳을 열어줄게요. 지금 빙점 핫팩 있는 곳은 거의 0도 정도 온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만졌을 때는 엄청 차갑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음이 느낌이 완전 달라요. 요거는 물이 조금 생기긴 했는데 거의 안 생기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얼음이 유지되는 게 좀 달라요. 빙점 핫팩 사용할 때는 얼음하고 같이 사용해 주시면 훨씬 효과는 좋기는 하거든요. 6월 2일 오후 7시 54분이고요. 전에는 중간중간 열어서 온도를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한 2, 3일 동안 아예 안 열어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영하 17도로 냉동을 했고요. 저번에는 이렇게 빙점 핫팩 2개랑 그리고 저번에 썼던 얼음을 이렇게 한 번 더 얼렸어요. 그리고 저번에 얼음만 넣어준 데는 얼음보다 더 오래가는 요 젤 아이스팩까지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한 2, 3일 정도 지났을 때 열어서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하는지를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온도계인데 외부 온도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얼음은 영하 한 14도 정도 나오고, 그리고 자, 빙점팩 같은 경우는 영하 16도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빙점 핫팩이 조금 더 마이너스 온도가 높아요. 얼음만 넣어준 데는 제일 먼저 넣고, 이렇게 얼음 넣고 위에 한 번 더 얼음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체온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체온계도 지금 28도 정도로 작동이 되고 있는 게 보이죠. 빙점 핫팩 있고, 그리고 얼음 가운데 넣고 다시 빙점 핫팩 있고,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지금 일요일 저녁 시간이니까 화요일쯤에 다시 한번 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6월 4일 화요일 9시 21분이고요. 제가 3일 동안 한 번도 안 열어줬어요. 현재 실내 온도는 28.1도예요. 얼음이랑 그냥 일반적인 아이스팩을 넣은 것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온도는 한 15도 정도 가리키고 있네요. 얼음은 거의 다 녹았어요. 가운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녹았습니다. 대신 물은 좀 차갑긴 해요. 그리고 아이스팩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다 녹았어요. 이제 이 빙점 핫팩 들어있는 곳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온도는 이게 아까 한 15도 정도였죠. 지금 요거는 한 9도 정도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온도 자체는 이게 한 5도 정도 조금 더 낮기는 해요. 그리고 시원한 감은 빙점 핫팩도 아직은 많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얼음 같은 경우는 녹기는 녹았어요. 근데 안쪽에 얼음 조각이 조금 있기는 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음은 녹기는 녹았어요. 근데 전체적인 온도는 빙점 핫팩이 조금 더 낮게 만들어 주는 것 같기는 해요. 만져보면은 차가운 기운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두 번의 테스트를 거치고
캠핑하면서 한 2번 정도 더 써봤었거든요. 그래서 총 한 4번 정도 사용을 해봤어요, 여태까지. 제가 느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존 얼음이나 아이스팩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오래 가는 게 맞아요. 첫째 날이랑 둘째 날까지는 큰 차이가 있어요. 같은 얼음을 넣었을 때 얼음이 녹는 게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빙점압팩 사용한 곳이 얼음이 덜 녹았어요. 그리고 3일째 되면은 빙점압팩에 들어가 있는 얼음도 당연하게 녹기는 녹는데 그 얼음의 물의 온도가 좀 다르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확실히 찬 기운이 이게 조금 더 오래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한 3일째 돼도 온도계에서도 차이가 났어요. 어떤 하드쿨러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얼음을 같이 사용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할 거예요. 워낙 사용하시는 환경이 다 다르긴 할 텐데 빙점팩을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마시고요. 빙점압팩에 얼음을 같이 사용을 하면은 이 효과는 훨씬 더 배가 될 거예요. 사용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 딱 한 가지, 적어도 3일 4일은 얼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빙점팩의 제대로 된 성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캠핑이야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가시는 거니까 캠핑 갔다 오고 나서 그냥 냉동실에 얼려주시고 캠핑 갈 때 다시 꺼내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사용해 보신 분들은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이 제품은 신제품이니까 아마 후기는 없겠지만 기존의 다른 제품들 한번 후기를 확인을 해보시면 정말 괜찮다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리뷰한 이 제품 개당 한 10,000원대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빙점압팩 한다고 해서 냉장고 같은 성능은 아닙니다. 그리고 막 너무 자주 열고 닫고 하면은 당연히 온도가 빠져나가면서 빙점압팩도 금방 온도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기존의 얼음과 아이스팩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이기 때문에 10,000원, 20,000원으로 이런 성능을 제대로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영상 초반에 소개해드린 폴라리스 소프트 쿨러에는 양쪽에 정확하게 딱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 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